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경 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외도를 한 배우자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강의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도를 했다는 것은 이제 관계 중독에 빠져 있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관계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어떤 그 외도를 한 배우자의 감정 상태가 이제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외도를 한 배우자의 그런 감정 상태에 대해서 뭐 깊게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감정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치료의 과정이 없이 그냥 아시게 되면 다 또 이게 생각을 작용시키는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이제 보여주는 그 반응 상태 정도만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도를 한 배우자는요, 굉장히 그 자기중심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중심적인 심리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만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도를 이제 아내나 이렇게 남편한테 들켰을 때, 뭐 남편 외도가 됐든 아내 외도가 됐든요, 상처를 받은 배우자가 이렇게 이제 추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상대 배우자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고통을 받던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우선은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만 중요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회피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런 반응들에 상처받은 배우자는 더 힘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상처받은 배우자가 이 외도를 추궁할 때 현재의 자기 기분과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한다던가 별거를 하자고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관계 중독에 이제 빠져 있는 그런 심리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은 뭐 우리 남편은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처음부터 공감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어느 시점에 관계 중독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의 어떤 감정과 기분에 이제 몰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방들이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인식조차 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되죠. 이런 심리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뭔가 내가 설득을 하거나 또는 내가 뭔가 잘해줘서 그 외도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 이렇게 감정과 마음을 교감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처받은 배우자의 심리는 더 무너지고 더 좌절스럽고 희망을 버리게 되겠죠. 이 또한 이제 잘못된 노력이다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왜 이런 잘못된 노력을 하게 되는 거냐면요. 관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정서나 마음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또는 외도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사랑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큰 상처를 갖게 되고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런 자기 감정에 빠져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족과 또 상처받은 배우자에게로 돌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감정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로 몰입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좋음, 자기의 어떤 기분에만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설득이나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하기가 힘든 그런 중독의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만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 중독에 빠져서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 있는 관계 중독은요, 외도를 하는 그 대상자들 있죠? 예, 그러니까 상간남, 상간녀의 인간관계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서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어떤 기분을 위해서 역시나 그 상간남은 상간녀를, 상간녀는 상간남을 필요로 했을 뿐이지 뭐 사랑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역시나 여기서도 자기 이기적인 자기 감정만, 자기 기분만 중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 그 외도를 했던 상대의 가정이 어떻게 파괴가 되든 그쪽의 배우자가 어떤 상처를 받든 그쪽의 가족이 어떤 상처를 받든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서 상태가 아닌 거죠. 이런 어떤 관계 중독에 있는 그런 분들이, 아내가 이제 분노를 하든, 또 아내 외도에선 남편이 분노를 하든 하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돌아온 듯 하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기분을 맞춰주고 이제 잘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지만 실제로 근본적인 문제는 또 해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상처받은 배우자가 외도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추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추궁을 받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이분들의 표정을 보면 살짝 웃으면서 자기의 어떤 즐거움과 감정에 빠져서 막 재미있다는 듯 이야기를 하는 그런 뉘앙스나 그런 표정들을 보게 될 때 상처받은 배우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에 빠졌구나. 그 사람만 생각을 해도 엄청 좋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이제 사랑에 빠진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로 이제 인식이 되어가지고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머릿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수많은 생각과 의문, 그 다음에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정보를 찾는 과정에 생겨난 더 많은 어떤 생각, 거기다가 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추궁을 했더니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살짝 웃으면서 막 말하는 이런 태도, 뭐 이런 상태를 계속 보여주게 되다 보면은 상처받은 배우자의 외상 트라우마는 엄청난, 예, 그러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정서를 만들어서 정말 숨이 쉬어지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이상심리, 이상성욕, 또 변태적인 어떤 그 분노의 형태, 막 이렇게 이제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상처받은 배우자는요, 가정이 깨질 것 같고 내 배우자를 잃게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급한 마음이 생기면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마음을 돌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내 자신을 바꾸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또 성적인 부분으로 뭔가 이렇게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 우울한 감정과 더 힘든 그런 감정으로 이제 상처를 또 받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더 큰 상처들은요, 이상성욕을 만들어내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성욕은 상처의 크기만큼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처 치료가 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넘쳐나는 막 이런 이상성욕들은 또 맞바람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상성욕에 의한 그 분노와 공격성은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분노와 공격성으로 또 터져 나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상처받은 배우자와 그 외도를 한 배우자의 치료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상태의 치료들은요, 시간이 그렇게 짧게 걸리는 게 아니고 최소 2달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리다 보니까 부부들이 마음 먹고 이제 치료를 하셔야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치료를 해나가면서 이제 노력을 하시면 또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는 건데, 지금 마음이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가 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각자 마음을 돌려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마음은 더 무너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또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서 집을 나가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별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집을 나가신 분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관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집을 나가도 신경 안 써요.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뭐 걱정하고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걱정하고 막 그래서 찾아 나서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그 관계 중독에서 그 일시적으로 나와서 내 배우자가 얼마나 상처받고, 그러니까 나의 즐거움보다 상대의 트라우마가 훨씬 크다는 걸 그나마 조금이라도 인지를 하신 분이라면은 또 그때가 관계 중독의 치료 시점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경우에는 집을 나가더라도 이렇게 찾아 나서기도 하고, 또 상담센터를 알아봐서 뭔가 치료를 하려고 하고, 또 뭐 그런 노력들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에 빠져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이제 빠져 있는 그런 관계 중독 상태에서는 그 상처받은 배우자 입장에서 뭐라도 해야만 하는 거니까 뭐 집을 나가기도 하시고 뭐 회사 기숙사에 가서 있어 보기도 하시고 있으면서도 이제 마음은 편치가 않겠죠. 뭐 처가에 친정에 가기도 하고 뭐 본가에 가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나의 존재를 조금 그 관계 중독, 외도를 한 배우자한테 좀 어필하고 나의 관계의 소중함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런 노력들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 외도 문제 자체가 어떤 출발 자체는 부부 문제로 출발을 한 게 아니고 원래 이제 개인의 심리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내 배우자가 좋든 싫든,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든 나쁘든 외도는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부부 사이가 좋아도 외도가 발생을 하고 나빠도 외도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외도는 부부 사이가 좋고 나빠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심리 문제가 이제 외도의 형태로 나타나서 그게 부부 문제로 이제 보여지게 되면서 또 그 외도가 발생을 하면 또 없었던 부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부부의 문제로 이제 치료를 하려고 접근을 많이 하시게 되는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근데 부부 문제를 해결하고 부부관계 개선한다고 해서 외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관계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해야 이게 해결이 완전히 치료돼서 외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단순히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집을 나가게 되고 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또 이렇게 잘못된 해결 방식들은요, 엄청난 좌절에 빠뜨리게 하면서 결국 희망이 없구나, 그냥 이혼밖에 답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성적인 부분에 그 외도를 한 배우자한테 만족을 주지 못해서 외도를 했구나. 그래서 뭐 질성형, 성기성형 뭐 이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진행하셔가지고 성적으로 뭔가 유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또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는 이 성적인 부분을 강화시켜서 하는 노력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외도를 한 배우자가 관계 중독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인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부부 문제는 더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 중독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관계 중독이 더 중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인 그런 부분들, 부부관계 시에도 굉장히 이기적인 성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죠.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그죠? 예. 상처받은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또 외상 트라우마로 상처받은 배우자가요, 계속 추궁을 하다가 성으로 위로받고 추궁하다 성으로 위로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관계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이게 이 과정에 상처가 더 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적인 관계가 많아지는 건 일부 위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외상 트라우마는 더 커지게 되고요. 이 관계 중독에 빠져있는 배우자는 오히려 관계 중독에 더 심각한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으로도 성으로 외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더 큰 사실은 나름대로 이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노력들이 외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외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진흥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었고 오히려 외도 문제에서 발생된 마음의 상처나 또는 이미 심리 문제가 있어서 관계 중독에 빠졌던 관계 중독의 증상을 더 악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